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음, 다른 내용으로 좀 이 수업이 됩니다. 이게 형법의 내용인데 앞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번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 헌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하고 오늘 수업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강좌가 몇 개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 할 내용이고요. 우리 저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헌법의 구성은 우리가 이제 헌법을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총론이라고 그러고 이제 기본 질서와 기본 제도가 있죠. 그 기본 질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통치 구조로 있죠. 그래서 기본권 여기 이제 통치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이고 헌법적 가치의 기본 원리, 기본 질서 등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영역과 국민과 이제 주권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구성의 3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다. 1조, 2조, 3조로 되어 있다. 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고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 나와 있죠. 자, 그다음 이제 국민이 국민이 갖는 기본적 이제 이 권리를 열거하고 있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을 할 때는 어떻게 요 우리 37조에 의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성격과 어떤 효력, 어떤 제한이 있는지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기본권이라는 이제 인권으로서 이제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권하고 기본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자연인, 법인, 그다음에 이제 분류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기본권, 그다음에 자유권적, 청구권적, 참정권, 사회권이 있다. 특히 21세기에서 중요한 기본권은 바로 사회적 기본권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효력도 대국가적 효력인가 대사인적 효력이냐 이런 이야기. 국가에 의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사인 간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기본권 제한은 아까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헌법은 이렇게 통치 구조 어떻게 되어 있냐? 국회,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 행정부, 그다음에 법을 적용 판단할 수 있는 법원 이렇게 되어 있다. 먼저 이제 헌법의 기본 질서 및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이게 바로 기본 질서예요. 기본 질서. 기본 질서. 그 기본 질서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법치국가, 그 다음에 복지국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다음에 국제평화, 그 다음에 문화주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 제도가 있는데, 기본 제도는 뭐가 있냐면, 예, 뭐 정당제도, 뭐 선거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정당제도, 선거제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제도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정당제도, 뭐 선거제도 이런 것들 투표권 이런 거 그럼 정당 국민의 자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제도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질서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내용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이 있죠. 기본권은 헌법에서 확인된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인권하고 구별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체는 주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일정한 요건 한해서 이제 외국인과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권 종류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10조에 뭐가 있냐?
이제 최고의 법 규범이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목표에서 이렇게 파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조냐면, 이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이게 바로 헌법, 예, 제10조예요. 제10조. 네, 10조에서 파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권 있죠? 이 평등권은 또 몇 조냐? 이제 평등권은 헌법 제11조, 1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이 평가하는 이제 최고의 법, 최고의 기본권을 볼 수 있죠. 목표가 이런 것들이다.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사회권적 기본권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생명권, 인격권, 명예권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이고 명시조는 없어요. 그래도 이게 무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무 중 납세와 그 이제 국방의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지만 이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이제 법률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한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뭐 계속 이거 계속 나오네요. 네, 그죠? 그다음 통치 구조죠. 이제 국회, 의결기관, 집행부, 행정부, 사법부 있어요. 상권 분립 이렇게 세 개의 입법, 행정, 사법 분립, 이권 분립이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건 아시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인가, 의원 내각제인가, 의원 집정부제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나오죠, 국회. 예. 그 국회의 지위, 대표기관이고 법을 만들고 구성은 하나이냐, 국회가 두 개이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제 임기는 4년이죠. 그래서 국회법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구 이제 비례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4년인데 중임 연임 가능하단 말은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특권은 이제 면책 특권이 있죠. 면책 특권. 국회에서 이제 직무상 행한 발언에서 국회에서 책임지지 않는 거고, 불체포 특권은 현행 범위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시 체포 못해요. 회기 전에 만약에 체포 구금됐다 그러면 이제 현행 범위 아닌데 이제 국회가 이 사람 풀어주라 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보통 평등, 이렇게 직접 비밀 선거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하고 이 평등 선거의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만 40세,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이 되지만 출마할 수 있는 거고, 다수대표죠.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됩니다. 자, 국회에는 입법에 관해서 법률 제정 개정권이 있고, 재정에서는 심의, 확정, 소원에 관한 권한이 있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탄핵 소추권은 결의하는 거고 탄핵 심판권은 헌법조에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진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탄핵 심판입니다. 정부의 대통령은 그렇죠. 국가의 원수 행정부 수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에 의소하고 2인 1대는 다수의 어떤 사람이 하고 얘들은 다 운영하는 거예요. 권한은 이렇게 돼 있고 위원 정당 제소권이 있지만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합니다. 그다음에 긴급 사면권이 있어요. 원수로서.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문기관이 있고 감사원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로 호선한다.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 틀렸어요. 예, 호선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다 국회의 동의를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6년까지 하고 대법관은 6년 연임할 수 있고 일반 법관은 10년까지 합니다. 또 연임하죠. 그래서 안 잘리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전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해산, 권한쟁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두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이런 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이 범죄와 형벌 및 이제 성폭력, 그다음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범죄 이제 형법이라고 있습니다. 형법, 형법. 범죄와 이제 형벌에 관한 법이 이제 형법이 되는데, 이 형법의 대원칙이 제형 법정주의예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을 때, 그럼 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처벌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형법은, 이 형법은 제형 법정주의인데, 형법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범죄와 형벌로 되어 있다. 그 범죄, 죄가 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말, 아주 쉽게 말하면, 해당 법 조문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명이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위법해야 돼요. 예,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법적 가치 질서에 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권은 아까 벌써 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죽였다. 그럼 우리가 이제 행복 추구권에 이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향유할 수 권리들을 함유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적 가치의 질서에 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위법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위법성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범죄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가, 나, 다가 있어야지만 이제 됩니다. 범죄는 반드시 가, 나, 다. 이 가, 나, 다가 있어야 돼.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성,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만약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해됐죠? 어느 하나가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가, 나, 다 요건, 이제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가 된다. 근데 만약에 어느 하나도 결여된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거나 책임이 없다. 그러면 어느 하나 또는 어느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결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당 법조문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조각 사유에다가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 행위, 자구 행위, 피해자 승가 이렇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러면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또는 비난 가능성이 없어져요. 강요된 행위. 뭐 어떻게 해요? 자기 뭐 와이프를 잡아서 협박하면서 목에 칼을 들여대고 쟤를 죽여라. 아니면 네 와이프가 죽는다. 아니면 쟤 다리를 분질러라. 아니면 네 와이프가 죽는다. 이렇게 강요된 행위는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 어떤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와이프나 자기 친인척을 잡아 죽인다는데 누가 이성을 잡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사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형사한 미성년자. 이런 형사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이 초과되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뭐 형사 미성년자 이 아이들이 이제 연령을 낮춰야 한다. 꼼비 촉법. 꼼.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요? 연령을 낮춰가지고 이제 성숙하기 때문에 예, 일정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하고, 책임성이 있으면 범죄가 돼. 아니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난 가능성이 없었을 때는 범죄가 안 돼. 그런데 가나다가 갖추어서 범죄가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 그게 바로 뭐냐?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형이 있는데 가장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
자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신체를 구하는 거. 징역은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징역은 노역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금고 같은 것은 이제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꼭 기억합니다. 노역하지 않는다. 노역을 노역을 하지 않는다. 구류는 그냥 갇히는 거. 얘도 이제 노역이 없겠죠. 그래서 생명형이 가장 무겁고 그다음에 자유형, 재산형, 벌금, 그다음에 과료, 몰수.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과태료 아시죠?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렇게 써요. 과태료는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란 말은 이제 잘 보세요. 형벌이 아니고 이거는 행정 질서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벌금과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됐다. 이럴 때 한 사람은 범죄가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벌금을 받자. 왜? 범죄가 돼야지만 형벌이 받. 형벌 중에 벌금이 있잖아요. 벌금. 그지? 그러면 과태료는 음, 형벌이 아니라며.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범죄야, 범죄가 아니야. 범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범죄가 아니다. 꼭 기억합니다. 요거.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과속을 해서 딱지가 끊겼어요. 집에 보니까 벌금 6만 원 내실래요? 과태료 8만 원 내실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작으니까 벌금을 내죠. 그러면 안 돼요.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과태료는 벌점도 없고 그래요. 왜? 범죄가 아니었잖아. 예, 얘는 행정질서고 노상방뇨, 담배꽁초 투기 이런 것들은 좀 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겠죠. 예. 이해됐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이제 명예형이 있어요. 자격 상실, 자격 정지야. 자격 상실은 뭐 국회의원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다음에 이 자격 정지는 이제 몇 개월간 정지됐다. 뭐 변호사의 자격, 그 라이센스 자격을 상실했다, 정지됐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법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로 되는 게 형법이다. 그럼 범죄의 죄자, 형벌의 형자.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죄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형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여러분들이 뭐 다른 시간에 배우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우고 자세하게 배우고 자세히 배우고 자세하게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형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어, 했기 때문에 이제 본래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범죄의 성립과 요건의 처리가 있어요. 형법상 범죄랑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아까 얘기했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나다가 다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구성 요건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의 요건을 말하고 이 요건을 갖춘 행위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아까 법조문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이런 뜻이에요. 예, 법조문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됐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구성 요건이라 한다.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법성. 위법성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 질서에 비추어. 우리 전체 법 질서는 뭐야? 이런 거 위법이나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없는 거죠.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체 법 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람을 죽이면 돼요? 남의 거 훔치면 돼요? 안 되죠. 그런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이 되면 없어진다 이 말이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 위법성이 없어지는 조각사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 승낙, 자구행위, 긴급피난. 자,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전부 다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 조문입니다. 예, 얘도 이제 형법. 음, 형법. 음, 형법. 이게 다 형법이에요. 지금 우리 배우는 파트가 형법이기 때문에 형법. 이것도 형법. 음. 이게 다 있네요. 형법, 형법, 형법. 조문이 많네요. 예. 의외로 이렇게 많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내용들의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뭐 교양법학으로서는 훌륭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됐네요. 이렇게 보시고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위법성인 조각되는데 정당 방위가 있어요. 여기 요거 기억합니다. 여기서 정당 방위와 정당 행위 달라요. 알았죠? 그럼 정당 방위란 말은 이런 거예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남자가 막 따라와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강간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안고 막 강제로 이제 키스를 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자기란 말은 나를 막 덮치려고 그러는 거야. 또 타인의 법익이란 말은 자기의 딸이나 자기의 동생이나 자기의 누나를 그런다.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당히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이제 겁탈을 하려 했을 때 이 사람이 막 혀를 넣었어. 그래서 혀를 확 깨물었어. 그럼 남자가 막 혀를 피를 흘리면서 이래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우리 혀를 자르게 되면 상해죄가 돼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해요. 남의 혀를 자르면 되겠어? 비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부당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방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정당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긴급피난 보시면, 자기 또는 똑같아요. 타인의 법에 대해서 현재 유난이 있을 때,
여기도 상당한 있으면 이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 벌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범죄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미친 강아지들이 막 미친 듯막 물라고 막 들어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가지고 있었다. 그럼 당신 주거 침입죄야.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구행위란 말은 법률이 정한 죄에서 청구권 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 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말은, 아니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막 공항에서 잡아왔어요. 이럴 때는 막 끌고 갔다 상당한 이유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청구권 보전. 그럼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익의 훼손을 행위는 특정 주의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벌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정당 이제 행위가 있죠. 정당 행위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의사의 진찰 행위가 있어요. 예, 그 의사가 막 이제 막 가슴이 이제 유방암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들의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갑자기 뺨을 확 때리고 미쳤어? 막 이렇게 하면 될 거 안 될까? 이, 이 변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당연히 진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당 행위야. 그 다음 구조 의무가 있어요. 구조 의무 이제 같이 산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음,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리 쫄쫄해서 아프다니까 먼저 내려가라 했는데 먼저 내려갔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실종되거나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꼭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구조 의무도. 그래서 의사의 진찰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정당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란 당 행위 아니라 당의 행위를 한 해서 비난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가 부정권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도 행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면 범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이 형사 미성년자, 형미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보세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자기 와이프나 누나들을 막 목에 칼을 들이대고 얘를 때려라 했을 때 안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땐 강요된 행위야. 그때는 걔를 비난할 수 있을까? 없대요. 이 형사 미성년자에게 나이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세에게 만인데 만 10세 살면요. 음, 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그럼 다 사리 판단합니다, 애들이. 예. 그 다음에 제 10조 보세요. 심신장애로 사물의 변경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에요.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심신장애로 인해서 전형의 능력을 미약하게 한다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게 EX. 자기가 이 심신장애 사태를 발생합니다. 뭐냐? 만취해서. 저걸 그냥 때릴 수가 없어. 만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때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럴 때는 감경할 수 있지 벌하지 아니한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 감경할 수 있다 이런 걸. 예. 죄송합니다. 여기 음. 위험을 발생할 예가 자의로 심신을 장애하게 한 행위는 위양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애 사태를 발생 만치 상태 이럴 때는 벌 한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심신미약자는 감경할 수 있단 말은 미약은 이제 뭐야 이제 어떤 때는 정상적이다가 어떤 때는 막 이상한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악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을 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음, 더 중요한 건 이거야. 감경한다.
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야? 이거는 벌한다 이런 뜻이야.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얘는 벌한다. 벌한다. 변경한다 말은 벌한다 안 한다. 벌한다. 알았죠? 예. 그 옛날에 이런 사람들 농아자라 했어. 농자아자. 그래서 풀어 쓰는 거죠. 농자아자는 뭐예요? 기모거리,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어쩐 경우에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 길을 못 듣는 거지 의식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경하는 거지. 그러면 시험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 있는 사람 행위는 감경한다. 이게 맞지? 벌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재형법정주의는 범죄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이제 알았죠? 어떤 행위를 보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정해져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법에 있어야지만 처벌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어요.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면제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재형법정주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야. 그럼 옛날에 전 범죄를 또 다시 법이 새로 만들어서 소급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처벌한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소급표 금지야. 명확성 원칙, 유추 적용 금지야. 비슷한 사건인데 얘도 그랬을 거다. 적용해줘 그런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소급표 금지, 유추 적용 금지,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범죄의 유형은 모두 고의범을 처벌하되 가실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고의범 처벌합니다. 가실에는 실수를 했을 때 법에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만 되는 거야.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 나타나는 범죄를 기수범이라. 그런데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미수범, 이게 뭐 살인 미수 같은 것들. 그럼 이 미수범도 그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정범이라 그래. 정범, 정범. 그러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공동정범.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같이 했으면 때린 거야. 이 정범을 도와준 사람을 우리가 공범이라 그래. 공범. 공범 중에 이 사람을 시키도록 한 사람은 시킨 사람을 교사범. 망을 받은 사람을 방조범이라 그래. 방조범. 알았죠? 막 친구가 집에 왔는데 친구가 반표를 타고 있어요. 야 너 뭐해? 이러니까 쉿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 봤어. 종범이 되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제 성리 교수는 사실이 인식 못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고의범만 처벌한다 이런 뜻이야. 과실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한다. 그 다음 미수범 실행의 착수에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미수범을 한다. 미수범은 감경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범이 범행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여러 명이 같이 했을 때 2인 이상이 공동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정범으로 한다, 처벌을 한다.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한 자, 교사범이죠. 실행한 자와 동일한 처벌한다. 시킨 사람을 교사범, 시킴을 당해서 실행한 사람 피교사범인데, 그죠? 교사범이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을 한다. 망 봐준 사람, 망 봐준 사람이다. 망 보신 분. 이 간접 정범이 있는데 사람을 도구로 쓴 걸 간접 정범이라 그래요. 잠깐 보시면 간접 정범. 그래서 아까 이제 심신미약자나 농화자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좀 이상한 나와 있는데 걔를 보고 이제 카드를 주면서 재추계를 시킨 거예요. 그게 간접 정범. 여기서 여러분 요거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알았죠? 개념만 개념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네, 개념.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범죄 처리 방법인데 직결 심판이 있어요. 경미한 사건, 20만 원이나 벌금이나 구류 등 이걸 이제 정식 형사소송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직결 심판은 이제 경찰서장이 이제 청구합니다. 알았죠? 직결 심판은 누가 하냐? 경찰서장이 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약식 검사가 약식 기소합니다. 기소란 말은 이제 우리 다음 주차에 공부하지만 어,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을 보내려고 검사가. 약식이란 말은 간단한 사건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 기소에 의해서 약식 명령 절차로 가는데 이건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한다. 직결 심판은 누가 하느냐? 경찰서장이 한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범죄. 비교적 불법의 정도가 가볍고 형벌이 낮은 범죄를 경범죄를 합니다. 가볍다 이 말이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가료의 형벌에 처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어떤 거냐면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아무 곳에 버리고 노상방뇨, 무임승차, 장난전화, 또 2012년 지속적 괴롭힘 이런 것들이 이런 건 뭐냐면 소위 스토킹이야. 지속적 괴롭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킹이란 이제 타인을 하여금 공격당하거나 살해 위험을 느끼게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쪽이 없더라도 떻게 해요? 뭐 전화, 이메일, 문자, 편지 이런 것들을 하고 2012년 2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방지법에 마련하고 2021년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죄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헌법에서. 그래서 2013년 이제 6월 19일부터 형법이 남성도 강간죄에 객체됐다. 옛날에는 부녀를 강간한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강간죄 객체가 무조건 여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20대 남자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처녀 이제 여자 상사가 이제 얘를 추행하고 막 그랬어요. 겁탈해 버렸어. 술 먹여서.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강간죄가 안 되고 강제 추행죄가 됩니다. 강제 추행죄는 좀 형벌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받겠냐면 이제 이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란 말은 남성과 여성이었어요. 기존에는 개정 전 객체는 이렇게 했어요. 부녀를 강간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존이에요. 기존. 부녀를 강간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 개정 전에. 네,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강간한 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남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있죠.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주 11대 중대한 과실에도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난치 이렇게 했을 때 고조하는 경우, 뺑소니 범이죠. 이걸 뺑소니. 일명 뺑소니.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특성에 따르지 않은 바 11대 중과실일 때는요, 이거 뭐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어떻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여서 타인을 속이는 것 자체가 사기죄가 아니라 이 속여서 이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을 이득을 취해야 성립한다. 알았죠? 그래서 사기죄는 속여서 그 속임을 당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해야 되지. 속았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사기죄가 아닌 거야. 알았지? 그래서 속이는 행위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두 번째, 재물이나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이득죄다.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된다.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게 사기죄야. 그래서 이제 조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나 재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이렇게. 공갈죄가 있습니다. 공갈죄. 공갈은 뭐 거짓말 치는 게 아니야. 사람을 공갈해서 협박해서 재물의 교부나 이득을 취하는 이것도 어떻게 해요?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한다. 사기 공갈 비슷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령과 배임이 있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횡령한다. 그래서 이제 여자 직원이 회사 돈을 먹는다. 그럼 횡령이에요. 알았죠?
이제 업무를 위배했다 그럼 배인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재산죄가 됩니다. 사기, 공갈, 네, 횡령, 배임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명예훼손이 또 나와요. 명예훼손, 그 다음에 형벌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명예훼손죄란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까지 적시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란 했을 때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합니다. 명예훼손에서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된다. 자, 사람, 우리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 그다음 법인격 없는 단체, 뭐 등이 있어요. 뭐 종중,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주체성을 띤 사실, 허위 사실이 있어야 하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다수인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유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경할 때는 벌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진짜 진실한 사실일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명예훼손 보세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어, 훼손한 자 또는 사실을 실질적인 사실 저 사람 짝꿍쟁이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럼 2년 동안. 근데 허위 사실 짝꿍댕이 아닌데 짝꿍댕이를 했다. 이랬을 땐 더 세다. 그러니까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까지 어떻게 된다? 처벌받는다. 이게 명예훼손이야. 어? 사자 명예훼손.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사자란 말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은 처벌받는다. 그러면 이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가 안 되고 허위 사실만 적시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범이에요. 비방하기 위해서 신문, 잡지, 라디오에 막 내요. 저는 얘는 사실을 적시해. 예.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러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다 처벌받는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다. 근데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만 된다. 꼭 기억해요, 이거. 알았죠? 위법성 조각 사유 307조 1항의 사실은 즉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을 적시했어. 근데 그게 팩트야, 팩트. 이럴 때 공공의 이익일 때는 이게 공공의 이익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리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것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알았지? 예.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예, 욕하고 뭐 쌍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처벌받습니다. 알았죠? 하도 요즘 사람들이 욕을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법 고소와 피해자 의사 308조 311조 이제 308 사자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300 모욕죄 사자 명예 적어볼까요? 여기 사자 명예훼손과 3일 모욕죄 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적일 수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친고죄다 이 말이야. 친고죄 친고죄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307조에 307조 얘는 이제 307조 뭐야? 명예훼손. 그다음에 309조가 뭐였어? 출판 명예훼손. 얘는
피해자의 의사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친고죄를 하죠. 여기는 조문을 잘 보세요. 그리고 요거 명예훼손 출판물 얘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뭐 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굳이 뭐 경찰서 검사가 처벌한다 그런 거 안 된다. 알았죠? 이거는 뭐라 한다?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를 한다. 이해됐죠? 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예요. 이건 조문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됐으면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가료, 몰수, 자격정지, 사기상장 9종이 있습니다. 9종. 벌금은 이제 5만 원 이상, 액수로 보고 가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가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유기징역은 그래서 30년, 50년까지 할 수 있고 금고는 복역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요거. 그래서 형벌의 종류는 사징금, 자자, 벌금, 감호 이렇게 있다. 알았죠?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벌금을 한다. 이런 거 기억하십니다. 구류는 1일에서 30일 미만을 구류를 한다. 과료는 5천 원, 2천 원에서 5만 원 미만. 알았죠? 예,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형벌을 집행하는데요. 이제 다 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때, 뭐, 연령, 피해자의 동기, 이런 거,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게 집행유예, 집행유예. 아까 여러분 이제 뭐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집행유예 한다면, 집행을 유예한다 말은 3년 동안 얘가 참작의 정이 있고 착하게 잘 지냈으면 그 형이 없어지는 겁니다. 3년 동안. 알았죠?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판결의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작을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면수된 것을 보고,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징역 살거나 금고 사는 중에 집행 중에 있는 지금 살고 있어. 대전의 정을 있을 때는 이제 조건부로 소판하는 거예요. 이게 가석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체포, 구속적부 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및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 가석방은 자 보세요.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면 이제 정리됩니다, 여러분. 이거 음. 왜 없지? 음. 아, 체포 구속 적부 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한번 풀어주는 거고 가석방은 징역 근고 집행중에게 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알았죠? 예. 요거 왜 비교해야 되냐면 이제 13주차 수업을 들으면 이제 비교하는 거 다시 할 겁니다. 알았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양형의 조건은 이제 연피 동정이라는데 연령, 피해자, 동기, 정황 이렇게 그냥 쭉 써놓은 거예요. 이거. 알았죠? 이거 보시면 되고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이제 선고를 유예한다 이 말입니다. 유예할 수 있다. 이게 선고유예요.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이거 할 경우 연피 동정을 있을 때는 유예할 수 있다. 연피 51조 연피 동정. 알았죠? 연피 동정. 이거야. 아까 했던 거 연령, 피해자, 동기, 정. 알았죠? 집행유예 할 때. 가석방은 징역, 이제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에서 개전의 정, 뉘우침이 뚜루할 때는 가석방 할 수 있다. 알았죠? 가석방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석방 하더라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어, 뭐죠? 이제 체포 구속 적부심, 가석방, 포속 제도가 있어요. 그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보호가 있습니다. 무죄 재판을 받아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13주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인권을. 피해자 보호를 잘 안 하죠. 그래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보상명령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에서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까지 이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제 보시게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형법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한번 스킵해 보면 범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형벌이 있다. 그래서 범죄득에서는 가, 나, 다가 있다. 형벌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알았죠? 그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 유성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정당방위, 긴급현안, 자부행위, 피해자승강, 정당행위. 얘들은 좀 다른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했을 때, 자, 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벌한다. 언제? 네,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발생한 경우, 야기, 야기한 경우, 자기가 스스로. 이때는 벌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농자, 아자, 기머리, 이런 사람들은 형을 감경한단 말은 벌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 재형보충죄의 원칙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고의범, 가실범, 기수범, 미수범. 과실과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그 다음에 방조범. 그럼 간접정범이 뭔지, 이런 것들. 직결심판은 경찰서장, 기소는 검사가 한다. 경범죄 처벌을 이렇게 하고 스토킹 시행되고 있다. 그럼 강간죄에 남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에 의해서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취해된다. 명예훼손, 조문 되게 중요합니다. 307, 3 이건 다 조문. 퀴즈 여기서는 조문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형벌의 종류 이런 거 집행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주차 보고 이제 14주차 하면 이제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